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예상한 대로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뭐가 문제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오늘이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 같은데 메모리얼 데이라서 오늘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지, 어제 꺼놓은 추세와 여기 60일선까지 헤딩하고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오를지 어떨지 뭐 애매하죠. 요 추세는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 추세는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요 추세를 딛고 좀 갈는지 어쩔는지 뭐 내일 좀 더 봐야 되겠죠. 이 추세가 오늘 저항을 받았는데 조금 더 올라갈지, 아니면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지, 아니면 위로 시작했다 밑으로 떨어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 안에서 위쪽으로는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위로 오면은 슈팅이 더 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단기 매도 타이밍이 오겠지요. 단기 매도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타이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연저리부터 수익 나면은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지금 요 추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추세는 까지 떨어지려면 내일이면은 이 한 21선 정도 되겠지요. 21선 정도를 갖다가 바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는 글쎄요. 뭐 아주 아리까리한데,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날 요 추세를 맞고 떨어졌을 때 이 시가가 요 종가 대비, 뭐 꼭대기 대비는 더 높고 종가 대비 한 8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종가 대비 종가가 6.3%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 본다면은 그 옵션으로 볼 때 옵션으로 보게 되면은 ATM이 지금 그 352.5입니다. 352.5인데 이 현물인 코스피 100을 보게 되면은 352.49죠. 352.49, 약간 낮는데 풋보다 콜이 더 높은 거는, 이 가격은 통상 만기일은 아닌데 보통 날은 요 선물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물이 352.95니까 이쪽 가격이 좀 높다. 원래는 실질 가격은 풋이 0.01만큼 높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쪽으로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콜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종가에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끝이 났지요. 352.60에서 0.35포인트 올라가지고 352.95로 끝이 났습니다. 선물은. 옵션 가격은 원래 선물 가격을 따라갑니다. 만기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현물이고 이게 선물이 그림자죠. 항상 이 옵션 가격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림자를 따라다닙니다. 자, 그리고 누적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위클리가 아니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다음 주 목요일날, 다음 주 둘째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죠. 그 둘째 주 목요일이 6월 9일이네요. 6월 9일이 만기일입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누적으로 보면 수량이 외국인들이 풋 매수 쪽으로 좀 몰려 있고, 외국인 항상 풋 매수 사니까 콜 매수 쪽도 있는데 풋 매수가 더 많지요. 정권은
콜 매도 쪽이 많고, 이 매도도 좀 청산을 하는 바람에 오늘 좀 청산을 했지요. 청산 매도를 더 치는 바람에 좀 더 늘은 거고, 어쨌거나 누적으로는 지금 요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볼 때는 하방이죠. 따라서 내일은 올라가면은 매도 기회가 되고, 옆으로 행보하더라도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보면은 양쪽으로 다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더 강하죠. 이걸 보면은 이 메이저 세력이 아래 위로 흔들겠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오늘 3,500억을 샀고 기관이 4,200억을 샀고 개인이 8,000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면은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개인이 팔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은 거래소 사고, 선물 사고, 콜 사고, 풋도 장중에 샀는데 나중에는 이제 풋을 팔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샀나 보네요. 플러스로 좀 돌아섰습니다. 시간별로 한번 볼까요? 풋이 풋이 외국인이 뭐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매수네요. 금액으로. 나는 왜 이걸 갖다 팔았다고 봤는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아까 그래 보였는데. 자, 어쨌거나 자, 외국인이 풋도 매수, 콜은 매도로 돌아섰네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왜 이렇지? 자, 어쨌거나 외국인이 그 거래소와 선물을 사고 콜을 샀습니다. 그리고 풋도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랫방향으로도 흔들 가능성이 생겼다 하고 그래 봅니다. 자, 이 외가 쪽이 좀 많은데 이 밑에까지 움직일 정도로 순간적으로 많이 뺄 거냐 어쩔 거냐 생각인데 가 궁금한데 요 앞전에 5월 18일 19일 수요일 목요일 보면은 요 위클리 만기일인데 쭉 뺐습니다. 뭐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고가가 348.0이고 이 저가가 340.0이니까 고가 대비 저가 10포인트를 뺀 겁니다. 10포인트. 상당히 많이 뺐지요. 종가 대비도 뭐 8포인트 정도 뺐으니까 종가하고 저가를 보면은 8.4포인트를 뺐습니다. 그 많이 뺐지요. 따라서 내일 만약 슈팅이 놓으면은 다음 날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내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리면은 요 전체에 대한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지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지금 뭐 흔들기가 좀 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추세를 깰 가능성이 추세까지 내려오거나 추세도 건들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건들려면은 355까지 올리면은 뭐 적어도 한 8포인트, 9포인트 정도 밀어야 되거든 밑으로. 뭐 한 1,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터널 안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다. 뭐 그렇다는 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내가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지금 이쪽으로 매도를 쳤는데 이 매도를 보면은 뭐 한 330을 한번 볼까요? 12,000계약을 매도를 쳤는데 누적으로 여기 갭을 두 개 만들고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러면은 갭이 요거는 갭을 장중에 메웠는데 갭이 하나 더 놓으면은 내일 붕 떠서 시작을 한다. 한 354나 350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장중에 꼭대기를 칠지 뭐 장 끝날 때 꼭대기를 칠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말고 모레는 미국장의 영향에 따라서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휴장일 때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들어간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오를 때는 또 올리고 내릴 때는 또 내리고.
지금 나는 상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위로 올렸다 생각을 하고, 대략 한 뭐 6, 7, 8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 행사가로 한 3개 정도 움직이겠다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밑에 거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사고 개인이 많이 팔았고 정권도 나름대로 많이 산 이런 거는 메이저 세력들이 둘이 합심하면 밑으로 밀리기 참 좋겠죠. 밑으로 예를 들어서 밀었다 그래가지고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내일 만약 이 가격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안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다면은 한 3칸 정도 움직인다. 한 칸, 두 칸, 세 칸, 한 7.5포인트쯤 되죠. 정도 움직이면은 대략적으로 0.14가 0.42로 갔으니까 이게 대충 한 3배 가까이 뭐 2배 반, 3배 정도 움직이는 그런 수치다. 그러면은 ATM으로 볼 때는 어떠냐? ATM은 뭐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움직이면은 이것도 한 2배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3배 정도 움직일 거고 외과 쪽은 외과 중에서 움직이는 외과는 한 3배 정도 움직일 거고 뭐 내과는 한 50%나 2배 가까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기 수익내면은 분할 매도를 준비하시라 뭐 그런 얘기죠. 자, 이 하락 중에 터널을 만들어 봤지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섰지요. 뚫고 올라서니까 세게 올라가지요. 이때도 그 추세를 뚫고 올라왔다가 재차 밀리고 3일 동안 밀리다가 어제라 그러면 영업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추세를 뚫고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갭 상승 전고점을 뚫으면서 갭 상승을 하고 이 갭을 갖다 다 메웠습니다. 갭을 요 눌림을 주면서 메웠지요. 요 갭을 메웠습니다. 나는 이 갭을 메우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 갭을 메우지는 않고 뭐 내려오다가 올라가길래 뭐지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요 갭을 메우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 갭. 요 갭을 메우려고 오늘 조정을 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오를지 안 오를지는 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꺼놨던 추세는 거의 다 와 가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면은 좀 더 올라갈 것이고 뭐 힘이 약하면은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글쎄요 이 메모리얼 데이 같이 이런 상승하는 중에 미국장이 휴장이 되면은 거의 무주공선이죠. 게다가 전고점도 뚫었잖아요. 그 다음 또 전고점이 남았지만은 그래서 오르면은 요 정도 라인 2700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2700 돌파 시도 해봐야 뭐 고작 30포인트입니다. 30포인트 해봐야 뭐 1% 조금 더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선물로 볼 때도 뭐 비슷합니다. 이 보조지표 뭐 CCI나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요.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요 선물도 뭐 지금 잘 보게 되면은 요 지금 추세 라인하고 요 추세 라인을 요 추세 라인은 윗 상단 추세 라인은 업종 차트와 마찬가지로 12일 날 한번 뚫었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번 뚫었고 오늘 재차 뚫은 다음에 강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볼 때는 여기에 60일선이죠. 60일선 정도는 터치를 해야 정상이겠죠. 업종이 터치를 했으니까 선물도 당연히 터치를 할 겁니다. 터치를 하면은 354고 위로 또 올라가면은 한 355도 갈 수 있다. 요 전고점이 또 저항대가 될 것이다. 이 전고점에다가 요 갭까지 있지요. 뭐 힘이 좋으면은 이 갭을 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힘이 안 좋으면은 뭐 못 메꾸는데 글쎄요 이번 주 안에 메꿀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혜정씨 같은 경우도 이 미니 S&P 500과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0.77, 1.29 정도는 많이 올란 거죠. 유럽 증시도 지금 0.84로 뭐 올라가고 있다가 밀렸다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움직이고, 니케이하고 동경지수도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니케이와 동경지수가 내일도 좀 받쳐주면은 받치고 올라간다면은 야 이거는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 매도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의 반등의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힘차게 오르고 있으니까 뭐 조정도 곧 들어오겠지요. 그 조정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정도 있을 거고 더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생 같은 경우는 이까지 가는데 바로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천천히 올라가냐 빨리 올라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뭐 주식은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수월하지요. 뭐 미수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옵션 못지 않은 시간도 맞춰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미수는 안 쓰는 게 좋고, 시총순위 큰 거나 시총순위로 보게 되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고 SK하이닉스도 5일선 뚫고 올라갔습니다. 뭐 음봉이긴 한데 5일선 뚫고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뭐 보기 좋은 상승이 나왔고, 현대차도 뭐 도지인데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뭐 그런 형태를 보이고, 기아차도 마찬가지,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뭐 올랐습니다. 금융을 보게 되면은 은행주 KB금융도 뭐 위로 올라가고 있고, 신한지주도 올라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주 LG 에너지 솔루션 또 양봉이 나고 올라가고 있죠. 내일 이 고점을 뚫을지 전고점을 못 뚫을지 뭐 상당히 궁금한데 뭐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음봉이 났습니다. 이것도 배터리주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음봉이 났네요. LG화학은 뭐 배터리 종목이 빠져나갔으니까 참 신기한 게 이 회사가 분사됐는데 LG화학은 거의 시총이 거의 비슷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LG화학보다 더 큰 게 생겼습니다. 둘로 쪼개졌는데 더 커지는 마술이 벌어진 거죠. 주식시장에서.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말이 되네요. 희한하게. 자, 오늘 등락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녹십자 우선주가 상한가를 쳤고 나머지는 상한가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특이하게 많이 오른 종목은 뭐 없다. 상한가 친 종목은 없다. 뭐 15% 이상 한 10개 종목 정도 있는데 뭐 무슨 바이오 무슨 백신 연구소 약품 이런 거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운 좋게 뭘 하나 집어 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요건가 들고 있었는데 한 3% 먹고 나중에 보니까 10몇 프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라가는 걸 잡았는데 왜 이런 꼴이 났지 싶어 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를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뭐 잡았는데 뭐 별로 수익은 많이 못 냈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 중에는 많이 냈습니다. 장기 매매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한 곳에다가 장기 투자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눌림목이 그러니까 눌리는 종목에 들어가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겠죠.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용을 조금 쓰게 되면은 신용 이자가 나가지요. 그 신용 이자는 조금 벌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신용 이자 정도는 벌어내려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들어간 겁니다. 뭐 많이 떨어졌고 움직임이 생겼고 그래서 위로 좀 갈 것 같아서 잡았는데 다른 종목이 워낙 안 움직이고 같이 안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짧게 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할 매수를 하면은 생각만큼 많이 매수가 되지도 않고 이거는 금요일날 매수한 겁니다. 어제 매수가 되지도 않고 팔 때는 여기서 오를 줄 알았는데 좀 더 이따 오를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오를 줄 알았는데 바로 올라 버리는 바람에 얼마 되도 안 하는 물량만 털렸지요. 물량만 털렸습니다. 그것도 낮은 가격에. 자,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왜 주가가 바닥이냐? 바닥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주식을 잘하는 박사님이 있지요. 그 박사님을 보게 되면은 많이 떨어질 때라면 언제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런 케이스 많이 떨어졌지요. 또는 이런 케이스들 많이 떨어지죠. 이럴 때 보면은 손실이 그러니까 평가손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평가손을 갖다가 개인이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단기 바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퍼센타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지금 뭐 나의 인간지표, 뭐 여러분들의 인간지표, 정확한 인간지표 중에 한 분이 박사님 아닙니까? 그 박사님이 많이 깨진 게 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한 70% 깨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70% 이상 깨지기도 간혹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그 정도 깨진다면은 거의 단기 바닥 내지는 흐름의 바닥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박사님은 아주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박사님이 주식을 아주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뭐 지켜보니까 뭐 본인이 얘기를 들려준 것도 있고 내가 직접 계좌를 지켜본 거는 한 8, 9년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8, 9년 정도 지켜보니까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형태가 하나의 지표가 되더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식이 지표가 될 만한 주식을 또 들어갑니다. 뭐 코스닥도 들어가고 코스피도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뭐 한 몇백 개를 갖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몇백 개를 갖다가 계속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 수가 한 3천 개 정도 있습니까? 2천 몇백 개 있나? 한 2, 3천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몇백 개를 좋은 주식 몇백 개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주로 매매합니다. 그 중에는 뭐 자산 가치주도 있을 거고 뭐 저포주도 있을 거고 저 PBR주도 있을 거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성장주도 있을 거고 벤처주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보면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종합백화점입니다. 종목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 종합백화점인데 그 종목을 보고 장을 판단하면은 그것도 한 8, 90% 정도 맞더라고요. 시장이 본인의 종목을 가지고 판단해도 꽤나 잘 맞더라. 한 번씩 내가 보는 시장과 어긋날 때가 있는데 뭐 그때는 뭐 둘 중에 한 명이 틀리는 거죠.
요번에 이런 바닥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여기 바닥일지 아닐지가 참 애매했습니다. 참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하락을 볼 때 하락 A파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달라 보여서 뭐 떨어질 때 내 눈에는 뭐 하락 1파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엔딩 파동까지 쭉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래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서 더 빠질지 어쩔지가 애매했는데 여기서 더 안 빠진다 보는 게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연히 박사님을 만나 가지고 장구가 인코가 났다는 얘기가 나왔고 내 구독자 중에 한 명이 또 박사님과 비슷한 매매를 하고 있지요. 비슷한 매매라는 게 비슷한 종목을 고른다, 뭐 고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자금의 이 조절을 갖다가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였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 요 앞에 물린 것들 요거는 선물이고 업종을 보면은 업종의 주봉을 보게 되면은 요 앞에 물린 것들, 요쪽에 물린 것들이 한 70% 깨지고 요때 물린 것들이 한 50% 깨지고 요때 물린 것들이 한 20, 30% 깨졌거든요. 10몇 프로에서 한 20, 30%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정도 올라올 때 거의 가진 종목의 절반 가까이 또는 3분의 1 정도는 수익으로 변하거든요. 현가손에서 수익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은 또 현금화 시키가 팔지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또 물리 있는 전 종목이 물려 있다가 마이너스로 현금과 신용이 물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수익이 나면은 팔지요. 그럼 또 현금을 가지고 또 삽니다. 그 산다는 얘기가 박사님이 예전부터 얘기한 거 있지요. 스나이퍼 탑 매매. 그런 매수 타점에 딱 들어온 것만 골라가지고 삽니다. 그래 사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체적으로 한 3년에 2번 있다 그랬죠. 평균 한 3년에 2번쯤 놓는 것 같은데 그때 단기 바닥에 놓습니다. 단기 바닥에 놓을 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요럴 때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현금과 신용이 풀로 배팅됐다가 하나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가 늦어도 2, 3일 안에는 돌아오거든요. 늦어도 다음날 바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거가 이 바닥 같은데 하고 인간 지표들이 그 바닥 신호가 같이 나올 때 이럴 때는 확신을 좀 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때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스윙 매매로서는 거의 99% 확실하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이 굉장히 공포를 줄 때 그때는 더 정확하죠. 시장이 공포를 줄수록 지금 여기서 뭐 더 떨어지는 어쩌니 말들이 많지요. 말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툭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정말로 밑으로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요. 22선 붙었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5일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5일선 밑으로 떨어져서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올랐다가 재차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 싶어 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반등 들어왔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더 올랐지요. 이걸 갖다가
판단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 틀리거든요. 이럴 때 틀리거나 요 올랐다가 더 가네 하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질 때 틀리거나 그 다음날 더 떨어지는 같이 내려갈 때 장중에 틀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안 틀리면은 이런 추세 터널을 그어놓고 제일 밑에까지 그어놓고 그거를 뚫을 때 손절을 치겠다 하든가 뭐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단기 상승이 거의 다 와간다. 다 왔거나 다 와간다.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 타이밍이라 했던 거의 이때부터 했나? 매수 타이밍이라 했던 거의 매도 타이밍이 이제 거의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 뭐 다시 사든지 쩌든지 하고 이제는 조만간에 팔아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푸 쪽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푸스의 ATM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저점을 뚫고 내렸거든요. 근데 콜 쪽으로는 아직도 슈팅이 좀 덜 나왔어요. 슈팅이 좀 더 나왔다가 빠지는 게 맞는데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를 만큼 올라간 게 맞는지 조금 더 올랐다가 빠질런지 그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포지션은 상방으로 잡아놨는데 주식은 분할 매수를 갖다가 적금 들듯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계속 일정 금액을 매달 적금 들듯이 계속 들어가겠다. 얼마 정도 동안 한 3년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계속 떨어지면 더 좋지요.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 산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내가 샀던 거 전체 금액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지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는 걸 갖다가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 종목은 그런 식으로 떨어질 때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3년 안에 더블 내지는 그러니까 더블인 100%죠. 100%에서 한 200% 정도 수익은 통상 납니다. 3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 2018년도인가? 뭐 그때도 한번 박사님이 그 종목 하나 추천했지요. 3년 안에 3배 간다. 했는데 3년 안 돼가지고 1년 반인가 돼가 3배 갔지요. 그런 종목을 골라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법이죠.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하기 딱 좋은 방법들이죠. 그런 게. 장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게 돈 많이 번다. 그거 아닙니다. 주식 농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에 많이 매달리지는 않지요. 내가 산 주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면은 그 투자가 잘못된 겁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평가손이 많아도 뭐 대충 잘 버팁니다. 왜냐? 버티면은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은 뭐 길게 버티는 경우는 한 3년 버티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를 하는데 날아간다는 얘기가 쏘긴다는 얘기죠. 그 상장 폐지. 어떤 경우는 매주 난가났는데 뭐 수십 배 나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갈만한 주식을 또는 부동하지 않을 주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